안녕하세요. 네, 실전 모의고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3회까지 한 풀어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문제는 다 풀어오셨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는 반드시 풀어오고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은 한 회에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를 한 3문제, 4문제 정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답을 고를 때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제 얼굴 처음 보나요? 드디어 저 이렇게 생겼어요. 알았죠? 왜 실망했어요? 왜 웃고 있는데? 드디어 몇 달 만에 드디어 오픈이 됐습니다. 진짜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아주 터무니없이 어려운 그런 문제는 절대 출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경기도 시험이 어렵다 그래도 진짜 문제를 풀다 보면 기존의 개념까지 흔들리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나마 이제 제가 좀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뽑아놨어요. 그래서 요거 한 2번 정도 또 푸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개념서 문제, 기출문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문제 최소한 2번에서 3번까지는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좀 확인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요거 이제 모든 교재나 문제집이나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이제 확인을 좀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오타가 좀 생기네요. 오타가 좀 생겨. 그래서 특히 이제 2회에 보면 오타가 지금 한 2군데 정도가 나와버렸어요. 이거 정말 양해를 구하는데 요거는 좀 그때그때 좀 수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그와 같은 화학 반응식이 나오고 여러 가지 옳은 것을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보면 구리는 고체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 그 다음에 황산이 나옵니다. H2SO4.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황산구리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EH2O. 그 다음에 A라고 되어 있는데 이 A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지금 상태가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황산은 H 플러스 E-고 구리는 E 플러스 E- 이와 같이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일단 한번 봅시다. A가 지금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계속 한번 맞춰보는 거야. 여러분들 구리하고 구리는 지금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수소 이렇게 딱 나와 있네. 얘는 딱 맞아떨어졌네요. 그죠? 그 다음에 황이 지금 여기는 1개인데 여기 지금 2개야. 그죠? 그러면 황이 일단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황도 맞춰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문제인데 여기는 산소가 8개인데 여기는 산소가 2개, 4개니까 산소가 6개야. 그죠? 그러면 A는 뭐가 되겠습니까? SO2라고 얘기를 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A는 SO2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구조식 빨리빨리 나와야죠. SO2는 뭡니까? 옥텟 규칙을 벗어나 그 다음에 중앙에 비공유 전자쌍이 찍혀있는 구분형의 모양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구분형이면 비대칭이니까 극성분자가 되겠죠? 무극성이면 틀린 거야. 그 다음 황산구리는 상자성을 띈다. 여러분들 당장 한번 보세요. 구리 이온부터 한번 봐봐. 구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AR18 그 다음에 4S2 3D9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이게 원래 구리인데 3D의 전자가 4개 또는 9개면 4S에서 1개를 빼서 채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구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전자 2개 잃어버린다 그랬죠.
전자가 채워질 때는 에너지가 낮은 순서부터 전자가 채워지고요. 전자 버릴 때는 바깥 껍질부터 전자를 버리는 거야. 그러면 4S에서 한 개를 먼저 버려야 되겠죠. 4S에서 한 개를 먼저 버리고 나서 그 다음 뭡니까? 3D에서 전자 한 개 더 버려서 얘가 구리 2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d 오비탈은 오비탈이 5개야. 이렇게 돼 있고요. 전자가 채워질 때는 한쪽 방향으로 전자가 다 채워지고 5개, 6개, 7개, 8개, 9개 홀전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상자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2번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보면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수용액은 분홍색으로 변한다. 황산 수용액이 지금 황산구리 수용액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구리 금속은 붉은색이라고 그래야 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빨간색은 아닙니다. 붉은색 계통을 띠고 있어요. 그 다음 황산구리는 뭡니까? 얘는 푸른색이죠. 그 다음 이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CuO는 뭐냐면 이거는 검은색이야. 알겠나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액은 푸른색으로 변한다 그래야지. 틀렸죠? 3번도 틀린 거야. 그 다음에 황산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환원제로 작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산화환원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얘는 금방 따지네. 구리는 중성 원자에서 구리 이온으로 플러스 이가 양이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전자 1어서 양이온 됐으니까 이러면 산화가 되는 거지. 바로 합시다. 그 다음에 산화수 한번 따져볼까요?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 됐으면 황이 바로 보여야 되겠죠? 그죠? 황이 얼마입니까?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야. 수소는 산화수가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4개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 2개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2면 마이너스 6이야. 화합물에서 산화수의 총합이 0이 나오려면 황은 플러스 6이 나와야 되겠죠. 이쪽에 있는 황은 얼마가 나옵니까? 이쪽에 있는 황은 얼마가 나와요? 요거 지금 당장 마이너스 2가 되고 요 황은 플러스 4가 나온다 그런 얘기야. 알겠죠? 여기 있는 황은 여러분들 산화수가 변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산화수가 바뀌는 거 황이 플러스 6에서 플러스 4로 바뀌었습니다. 얘가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여러분 환원되는 거야. 얘는 환원이 되는 겁니다. 환원됐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산화제가 돼야지. 그죠? 끝에 한 글자가 더 붙어 있으면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이때 황산이 뭡니까? 환원됐으니까 산화제로 이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에너지 크기가 큰 순서부터 올바르게 나열한 것. 보세요. 결합을 끊는다. 회전을 빠르게 한다. 알아차려야지. 회전을 빠르게 한다는 얘기는 회전 운동 에너지를 증가한다. 마이크로파다.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요. 광선의 에너지가 큰 순서부터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제일 먼저 뭐가 되는 거예요? 감마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X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 다음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라디오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에너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거, 에너지는 뭐라고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감마선, 얘는 뭐 암 치료하는 거죠. 에너지가 제일 크고요.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에어팟, 그죠? 라디오판은 에너지가 제일 낮은 거야.
따라서 진동수하고 파장도 정해지겠죠. 감마선의 진동수가 제일 크고요. 파장은 제일 짧다는 겁니다. 그 다음 라디오파는 진동수가 제일 작고요. 파장은 제일 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결합을 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자외선하고 가시광선 정도가 결합을 끊습니다. 얘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결합을 끊는 거야. 이게 가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알고 있으란 얘기야. 암기하란 얘기야 이거는요. 근데 충분히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2번 같은 문제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 응? 그 다음에 회전운동을 빠르게 한다. 마이크로파가 되겠죠. 이게 나가 되는 거죠. 전자를 원자 밖으로 전자를 띄어내야 돼. 그러면 전자가 원자 밖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야. 이온화 에너지. 지금 얘가 지금 현재 뭐가 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껍질에서 전자 띄어내는 거 자외선, 두 번째 껍질에서 전자 띄어내는 거 가시광선, 세 번째 껍질에서 전자 띄어내는 거 적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자를 띄어낸다는 거는 거의 자외선급이야. 자외선급.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은 이제 결합을 끊는다는 거는 가가 되고, 이온 에너지는 다가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 얘가 결합을 끊는다 그랬죠? 결합을 끊는다 그랬는데, 사실은 요 가 같은 경우는요, 질소와 같은 3중 결합을 끊을 때는 이게 가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폼알데하이드라고 그랬잖아. 폼알데하이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는 단일결합이야. 단일결합 정도를 끊을 때는 한 적외선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합을 끊는다 그랬을 때 이와 별도로 질소와 같은 3중 결합을 끊을 때는 자외선에서 가시광선, 그 다음 단일결합 정도를 끊을 때는 적외선, 그 다음 전자를 띄어내서 양이온으로 만든다. 이때는 자외선, 가시광선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거의 자외선급이야. 알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질소와 같은 3중 결합을 끊는 게 아니라 폼알데하이드의 단일 결합을 끊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적외선 정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요게 가라 그래야지. 요게 요거는 지금 질소인데 괜히 이걸 갖다 가로 써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질소와 같은 3중 결합을 끊을 때는 자외선에서 가시광선,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결합을 끊을 때는 적외선 정도. 그래서 가는 적외선, 그 다음에 회전운동은 마이크로파가 되겠습니다. 회전운동은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전자를 띄어낼 때는 거의 자외선급의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큰 순서부터 나열 한번 해보라 그러면 나가 되겠죠. 그죠? 4번 정답이 되는 거야. 네. 3번 정도는 3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생성 엔탈피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N2와 O2의 결합 에너지가 나와 있어요. 그때 NO 분자의 결합 에너지, 그러면 이거 당장 화학식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 N2하고 O2가 만나서 ENO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그때 뭐를 갖다 구하라고 그랬다? 요 NO의 결합 에너지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N2하고 O2는 가르쳐 줬어요. 근데 NO를 묻는 거야. 아니, 반응물의 결합 엔탈피를 가르쳐 주고 생성물의 결합 엔탈피를 구하래.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근데 단서가 나와 있죠. 생성 엔탈피가 90이야. 그러면 생성 엔탈피는 뭡니까? 화합물 1몰이 안정한 호돈수 물질로부터 생성될 때 발생하는 열이 생성열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2몰이잖아. 그러면 생성 엔탈피가 90이면 얘는 2몰이니까 이때 반응 엔탈피는 18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180kJ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결합 엔탈피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네요. 질소의 결합 엔탈피가 얼마입니까? 941이야. 더하기 산소의 결합 엔탈피가 얼마입니까? 499가 되겠죠. 됐잖아. 결합 엔탈피를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델타란 얘기는 뭡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는 거야. 변화량이니까. 근데 결합 해리 엔탈피를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 구할 때는 처음에서 나중을 빼준다 그랬죠. 그래서 반응물의 결합 해리 엔탈피의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해리 엔탈피의 총합을 빼면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NO의 결합 해리 엔탈피 구할 수 있습니다. 반응물의 결합 해리 엔탈피에서 생성물의 결합 해리 엔탈피를 빼는데 NO의 결합 해리 엔탈피는 몰라. 그래서 EX로 둬야 되는 거죠. 이 값이 얼마가 나온다? 180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 정리하면 얼마가 됩니까? EX는 얼마다? 1260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X값은 얼마가 나온다? 630kJ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결합 차수가 가장 낮은 화학 쪽. 산소는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질소도 기억을 하세요. 산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파이 스타 EP가 되고 시그마 스타 EP가 되는데 파이 스타 EP의 전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결합성의 8개, 반결합성의 4개 얘를 빼서 얼마입니까? 산소는 2차가 되는 거지. 어쨌든 산소는 이렇게 해서 이중결합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산소잖아. 알겠죠? 질소는 얘가 지금 산소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산소. 산소는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 질소는 뭐가 되냐면 질소는요. 얘가 질소가 되겠지. N2가 질소가 되는 건데 질소는 뭐냐 하면요. BCN이 한 개라도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붕소, 탄소, 질소가 한 개라도 들어가 있으면 파이 EP하고 시그마 EP가 바뀐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질소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파이 EP가 되고 시그마 EP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가 질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소는 어떻게 나와요? 질소는요. 8-2가 되는 거야. 8-2. 그죠? 8-2가 되는 거예요. 8-2가 된다. 이걸 갖다가 2로 나누면 질소는 3차가 되는 거야. 일단 질소라는 거는 삼중결합이 질소니까. 여러분들 왜 지금 결합성의 8개고 반결합성의 2개인지는 될 거야. 왜냐? 이 밑에는 시그마 ES, 시그마 스타 ES니까. 그러면 시그마 ES 결합성의 2개가 있잖아. 얘들은 전부 다 결합성이잖아요. 그러면 시그마 ES 결합성의 2개, 둘, 넷, 여섯, 여덟. 그러면 결합성의 2개가 되는 거지. 그럼 밑에 시그마 스타 S 반결합성의 2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질소는 이와 같이 나온다. 일단 1번 산소는 2차입니다. 두 번째, O2 플러스는 얼마가 될까요? O2 플러스. 여기서 전자 한 개를 버려야 돼. O2 플러스는. 여기서 전자 한 개 버리면 스타에서 전자 한 개 버리는 거야. 즉, 반결합상에서 전자 한 개 버리면 8-3이 되겠죠. 8-3이 되면 얼마입니까? 5가 돼서 이렇게 돼서 2.5차가 나온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 N2 플러스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N2 플러스는 얘도 마찬가지야. 이때는 시그마 EP에서 전자 한 개를 잃어버려야지. 그죠? 시그마 EP에서 전자 한 개 잃어버리면 얘는 결합성에서 전자 한 개 잃어버리는 거네. 그러면 결합성이 8이 아니라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7 빼기 2면 5니까 왜 이래? 이거 역시 2.5차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2.5차가 된다. 그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차수가 제일 작은 거는 누굽니까? O2는 2차, O2 플러스 2.5차, N2는 3차, N2 플러스 2.5차. 1번이 정답이겠죠. 됐습니까? 네, 이거는 뭐 작년에 경기도에 나왔던 문제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네. 평형상수와 가장 가까운 값을 찾아봐라.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상태는 생략할게요. EH 마이너스 K1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갖다 구해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밑에 거 두 번째 CaOH2 얘를 갖다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K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K 값을 한번 구하는데 지금 자료는 얘만 나와 있고 얘를 구하래. 방법이 없잖아. 지금 여기 H2O도 없어요. H 플러스도 없어.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지. 뭡니까? H 플러스 OH 마이너스 H2O니까 물의 자동이온화.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H2O가 어떻게 나옵니까? H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자동이온화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물의 자동이온화는 KW가 되겠죠.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알겠습니까?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는 거죠. 이거 이용해서 헬스의 법칙으로 풀면 되잖아요. 보세요. 지금 물은 여기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왔어. 근데 더군다나 물은 2야. 그럼 2로 맞춰주고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를 곱해야지 마이너스 2가 넘어와서 플러스 2H2O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갖다가 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2. 이것도 마이너스 2. 이제 KW가 문제겠죠. 미안해요. 왜 이래? 보세요. 지금 개수가 2배가 되면 평형상수는 K의 N승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K의 N승이 나오니까 2배가 되면 K의 제곱이 나와서 2배가 되니까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28승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28승이 나와야지. 10의 마이너스 14승의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28승.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는 역반응이 되겠죠?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K분의 1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다 지워지잖아요. 지금 현재 OH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졌고요. 칼슘은 내려왔어. 수소는 넘어가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CaOH2는 이렇게 됐고 물은 넘어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끝이 난 거지. 됐죠?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 단계로 이온화가 되는 반응에서 각각의 이온화 상수의 곱은 전체 이온화 상수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개를 한번 곱해보세요. 가장 가까운 값이라 그랬으니까 6.5 빼고 얼마입니까? 10의 22승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맞나요? 그죠? 4번 정답이 되는 거야. 네. 6번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문제가 되게 혼란스러워 보여. 산만해 보이는데 전혀 문제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 숫자가 너무나 뻔하잖아 지금. 응? 그래서 예를 갖다 한번 해보면 TiCl4입니다. TiCl4
EMG, 아이고, EMG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TI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MgCl2가 나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한계 반응물과 수등량을 한번 구하래. 그러면 처음에 반응을 시켰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얼마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걔가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중에 얼마가 생성이 됐는지 그거를 보고 이 생성물을 보고 나서 우리가 수등률을 갖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몰수로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왜? 몰 질량이 있으니까 몰수로 계산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사실 요거 한계 치약 구할 때는 질량 가지고 구하는 것보다는 몰수로 구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얼마냐 하면요. TiCl4는 18.97이야. 근데 몰 질량이 189.7이야. 얼마입니까? 0.1몰이지. 그럼 얘 0.1몰 반응시킨 거야. 마그네슘은요. 24.3인데 2.43이니까 얘도 0.1몰 반응을 시킨 거지. 얘는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걸로 딱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수등률 그냥 나왔네. 응? 수등률 얼마가 나옵니까? 보세요. 지금 얘가 개수는 반응한 몰수비니까 1대 2대 1대 2로 반응을 한 거야. 얘가 0.1이 다 반응할 수가 없겠죠? 얘가 0.1이 반응하면 얘는 0.2가 반응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입니까? 0.05가 반응하고 얘는 0.1이 반응을 해서 그죠? TI가 얼마가 생긴다? 0.05가 나오면 되는 거지. MgCl2는 보기에 없으니까 치우고요. 반응해서 사라졌으니까 마이너스, 없다가 생성이 됐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남는 건 얼마입니까? 0.05가 되고요. 얘는 0이 되고 얘는 0.05가 나오면 되는 거지. 네, 됐습니다. 한계 시야가 뭡니까? 마그네슘이죠. 그 다음 퍼센트 수등률이라는 얘기는요. 결국 질량이야, 질량. 몰수가 아니라. 에? 몰 퍼센트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몰수로 계산해도 되지만 얘는 지금 그냥 퍼센트야. 에? 그럼 뭡니까? 질량을 갖다 구해야지.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2.156g을 얻었대. 지금 얘가. 응? 얼마입니까? 실제 얻은 양은 2.156g을 얻은 거야. 그러면 실제 이론적 수등률분의 실제 수등률 곱하기 100이 실제 완전히 온전한 수등률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론상 계산해서 0.05몰이 나온 거야. 근데 실제는 얼마입니까? 2.156g이 얻어졌네. 그러면 이 0.05몰을 갖다가 우리가 g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g으로 바꾸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0.05몰을 그죠?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47.9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질량 구하면 2.395가 나와. 이렇게까지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응? 왜냐? 퍼센트 값이 확 차이가 나고 있잖아, 지금. 일단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야, 지금. 아니구나. 일단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이야. 근데 퍼센트가 지금 90, 45 완벽하게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넷째 자리까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번 구해보면 일단 2.156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현재 이론적 생성물이고요. 실제 생성물은 2.156이야.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론적 생성물 분의 얼마가 되는 거죠? 실제 생성물이 2.156이 되겠죠. 요거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야. 요거 계산하면 90점 얼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당장 뭐 거의 똑같잖아 지금. 그럼 45가 나온다 그러면 45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